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8일,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자, 저희들 내비게이션 기억법 또 해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지역이 이, 300, 번호로 치자면 몇 번째죠? 370번째. 예, 30번째예요. 그럼 370번째는 번호로 과천 놓는데 의왕시예요. 지역으로 하면 어딜까요? 과천 의왕시예요. 네, 과천과 의향에 해당되는 도시예요. 우리 대전하고도 조금 관계 있겠죠? 음, 어떤 면에서 관계가 있을까요? 70번째. 네, 해시태그가 같은 대전도 70번대고 지금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과천 의향도 70번대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게 60번대 해시태그를 이렇게 카드를 놨어요. 70번대 한번 볼게요. 70번대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70번부터 79번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잠깐 가려놓고 70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71가. 70? 아니지, 뭐야. 70, 70대 노인이에요. 예, 70대 노인이죠. 그래서 70대 하면은 노인을 연상하는데 우리 노인을 연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노인과, 네, 노인과 맞아요. 바다? 해밍웨이가 집필한 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래서 70 하면은 항상 그 노인을 떠올려요. 그래서 70대 노인. 지금은 건강관리를 잘하고 이래갖고 70대도 노인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70 하면은 이제 70대 노인 이렇게 음,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제가 공부하면서 같은 그 멤버 중에 70대가 넘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 항의를 했어요. 70대가 왜 노인이냐고, 70대도 청춘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이러는 그 생활 수준이 여유 있다 보니까 정말 노인같이 느끼지 않은 그런 것들이 현실이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생물학적인 그 나이로 볼 때 이제 우리가 노인이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70대 노인. 자,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70대 노인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음, 70대 노인이 어디로 갔을까요? 개족산성에 갔어요. 개족산성. 예, 개족산에, 개족산. 개족산에 거기 뭐야, 황토길, 맨발로 걷는 좋은 길이 있죠. 예, 그 예. 선영소조 뭐 이래갖고, 그 조광래든가 예, 맞아요. 예, 좋은네, 좋은네. 좋은네. 네, 그 회장이, 해장국도 해장. 네, 네, 뭐, 사회적 그런 그 어떤 기부, 뭐, 그런 차원에서 그 기숙사 안에다가 황토끼를 조성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름도 나고 막 그랬죠. 바로 거기가 870번이에요, 개죽산이. 음, 대선 공부할 때 우리 했던 기억을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자, 그럼 70번의 해시태그는 지금 이제 노인이라는 걸 했어요. 70대 노인. 그럼 음. 71번은요? 친일파, 친일파예요. 7일 해갖고, 7일을 이제 조금 발음을 불리면 친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친일하면 거기에 같이 따라붙는 단어가 친일파를 그러니까 연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71번이었던 데는 어디였을까요? 서울에서 71번은 저기 마리나 클럽 예, 요트. 맞아요. 한강변에 있는 굉장히 화려하고, 돈이 많은 그런 그 부유층들이 이렇게 뭐 여유 있게 그 요트 타고 막 노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마리나 클럽, 요트 클럽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 곳이 바로 71번이에요. 그래서, 그 71번은 서울에 이제 그 마리나 요트 클럽이 있는데, 마리나 클럽 요트장 같은 그런 곳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는 구로는 무슨 구예요? 영등포구예요. 맞아요. 영등포구예요. 그래서 영등포구가 전체적으로 70번이에요. 그래서 70에서 79번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하고 대전하고 많이 관련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영등포구하고 대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또 경기도 북동 지역에서는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까요? 성남 예, 성남 맞아요. 성남이에요. 성남이 몇 번대예요? 170번째, 그죠. 270번부터 270번째. 279번. 그래서 성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할 때가 370번대거든요.
음. 370번대는 어딜까요? 지역으로는? 과천 의왕시에. 예, 과천하고 의왕시를 네. 포함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과천하고 의왕을 함께 묶었는데, 과천만 그냥 보면, 대전하고 정보청사. 연관이 있을까요? 예, 예. 세종 정보청사는 그런 쪽으로. 예, 과천이 바로 정부청사가 있는 곳이죠. 그 광화문에 네. 있는 그 정부청사가 이제 너무 협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부청사를 제2의 정부청사를 어디다 지었어요? 세종. 과천에다가 섬겼죠. 아, 과천에다가. 과천. 근데 이제 과천에다 하면서 또 지방 균등하게 발전시킨다 이래가지고 그 음, 노무현인가 그때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공약으로 서울을 수도인가 한국의 수도를 뭐 충청권으로 옮기는 그런 공약을 냈던 거죠. 그래서 탄생한 도시가 세종시. 세종. 세종시예요. 네, 그래서 나온 게. 근데 이제 요번에 또 뭐야 그 6.3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두고 또 그 수도 이전 뭐 이런 거 가지고 들먹들먹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음, 아무튼 간에 그 지금 가천 얘기를 하다가 저기인데 가천하고 대전이 연관이 있는 이유가 내비게이션 기억도에서 같은 70번대 얘기를 하지만 또 음, 그런 공통적으로 본다면 대전도 정부청사가 있죠. 예, 많진 않지만 정부청사 중에 몇 개 부분이 대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그러니까 세종 그런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세종시가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전국 천사가 있는 곳이 지금 보면은 과천 있고 대전 있고 그다음에 세종에 이제 더 많은 큰 규모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 발전 차원인 그런 것을 하긴 했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아무튼 그래서 과천과 의왕도 70번대 해당이 돼요. 370번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70번대 해시태그를 좀 알아둬야 되겠고, 자, 그래서 71번 지금 얘기를 했어요. 친일파. 72번은요? 칠레. 칠리 칠레. 소스. 칠레라는 나라가 있죠. 굉장히 그 국토 면적이 상하로 굉장히 길이가 긴 나라가 바로 칠레죠. 그래서 칠레 또는 조금 발음을 변형하면 칠리 소스도 이렇게 같이 예, 껴줘요. 그 해시태그로. 그래서, 칠레도 뭐 외국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칠리 소스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그 외국 그런 음식에 해당되는 뭐 소스 같은 것들 넣는 이 칠리 소스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그 스토리를 만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실제로 72번은 어디예요? 70이면 국회의사당이에요. 네,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사당이에요. 국회의사당에 어디서 누가 왔을까요? 칠레에서 예, 맞아요. 칠레 국회의원들이라고 해도 좋겠고, 아니면 뭐 칠레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회 시스템을 보려고 이제 방문한, 뭐, 서로 뭐 이렇게 그 의원들 간의 그런 그, 뭐랄까, 외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가 72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끼리, 그러니까 칠레 의원과 우리나라 의원들끼리 만나서 의원 외교를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칠리 소스도 함께 곁들여서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또 72번이 국회의사당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3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74번은 철조망. 73번. 아, 73번. 저기 뭐야, 벤츠 실장, 예, 맞아요. 중고배차. 그 자동차 중에 이제 벤츠라고 하는 차가 있죠. 외제차로. 근데 그 벤츠에서 차를 만들면서 지금 뭐 더 좋은 차도 많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 벤츠 차 중에 73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네이밍을 붙였는데 그때 벤츠 73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아주 가장 좋은 차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면서 벤츠 73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명 중국의 차다. 그러니까 가장 끄트머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차다라는 명칭으로 벤츠 73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숫자 73번인데는 벤츠 73을 타고 뭐 어디를 거길 가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73번은 어디예요? KBS 방송국이에요, 예, 여의도. KBS 방송국에 연예인들이 많이 출연하죠. 연예인이나 뭐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출연하는 사람들이 그 KBS 방송국을 가는데 벤츠 73을 타고 갔다. 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74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철조망이에요. 그래요. 74인데, 그걸 조금 바꿔갖고, 철사는 이제 또 철조망,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철사와 철조망을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서울에서 74번인 지역은 어디예요? 선유도 공원이에요. 예, 선유도 선유도 공원. 공원이네요. 선유도 공원은 어떤 공원일까요? 신선들이 노는 음, 선이에요. 맞아요. 그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신선 선자에다가 놀 유자예요. 신선들이 아주 경치가 좋아서 그곳에서 놀았던 그런 그 섬이에요. 선유도. 자, 거기가 74번이에요. 대전에서는 어디가 74번일까요? 대전 현충원. 네, 국립대전현충원이죠. 자, 국립대전현충원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놓은, 영령들을 모셔놓은 곳이죠. 그래서 많은 그런 그, 뭐랄까, 묘가 있어요. 그, 영령들을 막 이렇게 잘 지키기 위해서 그 현충원 주변에 뭐를 놓은 거예요? 철조망을 놓는 현조망을 쭉 둘러친 거죠.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국립대전현충원은 몇 번이에요, 정확하게? 874. 74. 874번이죠. 174번. 자, 그러면 174번은 어딘지 아실까요? 174. 174번은 국민대학교예요. 국민대학교. 네, 잘 맞추셨어요. 자, 174번이니까 우선 강북이겠죠? 네. 네, 강북에 강북구하고 성북구 그걸 합해서 이제 거기가 두 개의 구가 있지만 두 구를 하나로 합쳐서 이제 170번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철조망이 서 있는 데는 국민대학교예요. 국민대학교 창시자는 누굴까요? 신익희. 네, 맞아요. 신익희 선생님 있는데 해공 신익희라고 하는 분이 세웠는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그 대통령 뭐랄까 후보 아주 쌍벽을 이루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갑자기 서거를 하시죠. 기차 타고 가다가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이제 그 대통령이 되는 그런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대학교에 이제 그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대학교 주변에 뭘 쳤어요? 철조망을 철조망. 쳤어요. 초점학을 쳤어요. 국민대학교 하면 신익희 선생님도 생각나고, 지금 김건희.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부분이 또 있죠. 음. 여러 가지 부서스에 오르는. 자, 그 다음에 75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75번은 치료예요. 치료. 네, 치료, 칠도. 75인데, 이제 발음을 좀 줄여서 치료. 또, 이제 다른, 철로. 첼로라는 발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치료나 첼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돼서 이제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됐다라고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 코로나가 막 창궐을 할 때, 그때가 2020년? 20년부터 21년 막 이런 때죠. 21년. 그래갖고 그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집안에서만 사람들이 있었던 때가 있죠. 그때 이제 반짝 뜬 것이 뭐예요? 트로트. 그죠? 트로트 열풍이 그때부터 나온 거죠. 그 TV조선인가? 거기서 뭐야 그 트로트 가수들끼리 경쟁하는 게 뭐죠? 그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네, 맞아요. 미스터트롯? 미스터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방 안에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지냈던 그 겨울이 있었잖아요. 2020년, 2019년 말부터 2020년, 21년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그 임영웅인가 막 뜬 거잖아요. 아무튼 그 시절을 저희가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열풍이 대단했는데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코로나하고 관련돼 갖고 한다면은 번호는 몇 번이에요? 치료 75번. 3 네, 맞아.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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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한다. 첼로 연주를 해주고, 뭐, 좋은 음악을 들려줘도 또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75번이, 서울에서는 어디가 75번일까요? 당산역이에요. 당산역. 당산역이라고 하는 그 지하철역이에요. 조금 어울리진 않는데, 아무튼 당산역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그역 광장에서 첼로 연주하면서 코로나 환자들 이렇게 임시 막그 처방소라고 해나 그런 것들 막 하고 한참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더 잘 맞는 것은 더 그 치료하고 이런 거하고 잘 맞는 것은 우리 대전에 있는 지역이에요. 어딜까요? 유성온천? 네, 맞아요. 유성 온천이에요. 네, 온천이 여러 가지 그 병 치료하는데 피부병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질병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성 온천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유성온천은 또 유명한 게 뭐예요? 조금 있으면 참 온천축제도 하네요. 뭐 조격 유성온천 하면 체험장고 조격, 조격장. 조격. 예, 음. 조격장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시민들이 또는 뭐 들른 사람들이 그 조격장에 발 담그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그 행사도 하죠. 자, 그래서 유성온천이 몇 번이라고요? 875번. 예, 87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6번으로 갈게요. 76번은 76번은 뭘까요? 체육 뭐 그런 거예요. 76이죠. 발음대로 하면. 근데 조금 비슷하게 76을 철력, 또 체육,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겠죠. 체육도, 뭐 체육하고 좀 발음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서울에서 76번은 어딜까요? 체육, 물레, 체육이요. 물레 근린공원? 근래? 아, 근래? 문내? 물레 근린 물레, 네, 물레 물레. 예술 응. 창작촌이에요. 물레 예술 창작촌. 영등포구 물레동이라고 하죠. 거기에 예, 예. 이제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만드는 그, 그런 그 예술적인 작품 같은 걸 만드는 곳이 바로 물레 창작촌이에요. 거기가 76번인데 176번이 더 유명하네요. 176번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을 치자면 176번은 저희 간송미술관이에요. 강남 간송미술관. 예, 맞아요. 간송미술관이에요. 간송하면 누군지 아세요? 전영필. 예, 우리나라의 진짜 애국한 그런 분인데, 간송이 이제 그 혼데, 전형필이라는, 제가 전에 전영필로 일러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전형필. 배울 때 전영필로 배웠는데,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영필이 아니고 전현필이에요. 간송미술관. 그래서 강북구, 그 성북구에 아마 있을 텐데,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간송 전영필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그 문화재를 일본에 많이 뺏겼거든요. 일본에 이렇게 막 수탈해 갔는데 그것을 다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일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술계에서는 굉장한 그런 분으로 존경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간송미술관에 가면은 우리나라 국보급 그런 것들이 거기 다 이렇게 수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려면 그 사람들이 많이 그 개관도 안 하고 1년에 뭐 이렇게 횟수 정해갖고 제한된 그런 저기를 하는데 그 미술관에 들어가려고 막 그 사람들이 줄을 쓴 게 꼬리에 꼴을 물고 막 골목에 쫙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술학도라든지 하여튼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그런 그 곳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점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술에 대한 조예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죠. 대전도 그 예술의 전당, 여기에 맞네. 보면 요즘에 이제 고부전인가? 그거 하죠. 여러 가지 그런 그 문화적인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 서울에서 176번은 그 간송미술관이에요. 그래서, 네, 간송이라고 하는 분, 즉, 간송 전형필이 주장하는 거는 문화보국이에요. 문화보국. 그러니까 이런 미술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을 간직한, 그걸 보물로 여기며 굉장히 귀중한 것을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막 자기 사비를 들여서, 팔려진 그런 그 유물들을 다시 사갖고 오는, 그래서 되찾아서 이제 그런 자존심을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울에 간송미술관이 있는데 또 지방에도 한 군데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대구에 있어요. 대구. 그래서 이분이 그 간송미술관을 왜 대구에 또 했을까? 그 이제 여러 지자체가 있지만 대구가 가장 그 뭐랄까 그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이 있다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삼성도 기업 우리 삼성 있죠. 삼성도 첫 시발점이 어디예요? 대구. 예, 대구에 그 삼성상해라고 그 쌀가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모태가 돼갖고 지금의 그 삼성 기업이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우리 프로야구단이 있잖아요. 삼성 라이온즈, 삼성은 뭐예요? 라이온스, 네,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스. 예. 그래서 지금 김영희 선생님 대구 출신이시니까 잘 알 것 같아요. 네, 삼성 라이온스 야구장이죠. 예, 예, 예.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대표적인 프로야구단 구장이 있잖아요.
예. 대구에는 지금 얘기했던 삼성 라이온스 구단이 있어요. 우리 대전에는요? 하나 이글스. 네, 하나 이글스. 하나 이글스, 하나 이글스. 유니쌤은 그냥 대구 출신인데도 대전도 너무 잘하시네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구가 이런 또 어떤 그 문화적인 거, 우리나라 그 뭐랄까 굉장히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그래 뭐 보수의 성지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건 그렇고 그래서 간송미술관이 서울에 그 성북구에 있는데 그것이 대구에도 하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대구에 간송미술관을 개관할 때 굉장한 또 이렇게 이슈가 됐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왜 대구에 간송미술관을 했을까 하는 걸 이렇게 그런 의문을 갖고 찾아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가 76번이었어요. 예. 대구 간송미술관은 76번은 아니고 서울에 강북에 있는 간송미술관이 176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7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77번은 7월 네, 7석이에요. 맞아. 7이 두 번 연속되니까 7월 7석이에요. 그럼 7월 7석 하면은 또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변호와 진영. 변호와 진녀도 떠오를 수 있고 또 같이 또 등장하는 또 뭐랄까 소품이라고 할까? 뭐가 있을까요? 변호와 진녀가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작교, 오작교. 오작교가 또 등장하겠죠. 까마귀 머리를 이어가지고 변호하고 진녀가 은하수 저 건너편에서 서로 한 번 만난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우리 네. 짤막한 시간 동안 해우를 갔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헤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슬프죠. 슬프니까 어때요? 비가 눈물을, 와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국 뭐로 돼요? 비가 오죠. 7월 7석 때 비가 온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또 듣고 그러잖아요.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77번의 해시태그는 지금 얘기했던 7월 7석 그러면서 견우 직녀도 생각하고 오작교도 떠올리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서울의 77번은 어디예요? 증권거래소예요. 예, 여의도 증권거래소예요. 견우하고 직녀가 모처럼 만나가지고 어디 간 거예요? 증권거래소에 간 거예요. 증권시장에 간 거예요. 투자하려고. 손 붙잡고 막 간 거죠. 자, 대전에서는 어딜까요? 대전에. 해천대학교. 해천대학교. 예, 해천대학교 어디 갔어요? 타워 카리종. 예, 타워 카리움 종이라고 해갖고, 그 해천대학 아실 거예요? 네. 알아요. 네. 뭐야, 그 지금 동방재단이라고 할까? 네. 동방여중, 뭐 이런 해천대학 재단,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대전 그렇게 과학대학이라고 바뀌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데, 어쨌든 해천대학이에요. 그 해천대학에 가면 그 학교 중앙에 뭐가 있어요? 타워 카리움. 카리종. 타워 커다란 카리움. 종탑이 있어요. 그 종탑이 바로 타워 카리움종인데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라왔다고 그래요. 77개 그 배를 물려갖고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대학 내에 종탑이 있는 것은 외국에 가보면 많은데 그래서 외국에는 이렇게 마을 중앙에 또는 대학 중앙에 이런 종탑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크게 저기 하지 않지만 그 해천대학에 보면은 그 타워 카리움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뭐랄까 이 대전을 대표하는 그런 거라고 봐도 좋을 정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 아마 해천대학이 조금 더 유명한 그런 적이었으면 잘 알려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 상징적으로 딱 중앙에 있는 커다란 종탑이죠. 타워 카리움. 자, 77번의 해시태그였고요. 그 다음에 78번의 해시태그는요. 칠판. 칠판전. 78이죠. 78. 그래서 네. 발음이 비슷한 칠판도 있을 수 칠판, 있겠고 칠판. 또 7788 해서 발음이 칙칙폭폭 뭐 이런 기차하고도 좀 연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칠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울에서는 78번이 그러니까 어딜까요? 한강 유람선. 네, 한강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착장 있죠? 그 여가 선착장에 유람선 그 뜨고 이렇게 출발하고 뭐 하는 그런 그 시간이 커다란 칠판에 써여 있어요. 대전에서는 어딜까요? 뿌리 뿌리공원. 네, 맞아요. 뿌리공원? 뿌리공원에. 네, 뿌리공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성씨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칠판에 그 우리나라 성씨들 약 몇백 개 되다고 하던데 그런 성씨들이 쭉 이렇게 내력이 있는 거죠. 칠판에 커다란. 그래서 뿌리공원이 몇 번이라고요? 878번. 878번이며.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째 해시태그 중에서 마지막인 79번이에요.
79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친구나. 친구, 79도 있고, 축구, 친구. 뭐가 있죠? 친구 축구 떡볶이도 있고. 떡볶이, 예, 축구, 79도 있고, 친구도 있고, 축구, 또 축구도 축구도 있고. 있고, 또 79가 진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어떤 브랜드가 나왔어요? 친구 떡볶이. 친구 떡볶이, 떡볶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조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면 돼요. 서울에서 79번은 어딜까요? 79번, 여의도 육성빌딩? 여의도, 예, 맞아요. 여의도 육삼빌딩. 육삼빌딩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뭐랄까 함정에 걸려드는데 63빌딩 해시태그는 63 아닐까? 그게 아니죠. 네. 63빌딩은 영등포구에 있어요. 거기에 누가 간 거예요? 친구. 친구들이 친구하고 그 여의도 앞에 그 떡볶이 여사람 먹기로 간다는 했어요. 뭐 했어요?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어요. 축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친구 떡볶이를 먹는 거. 친구 떡볶이를 먹으러 63빌딩으로 갔어요. 예, 맞아요. 63빌딩에 시식코너에 떡볶이 파는 데도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친구랑 같이 간 거예요. 축구하다가. 자, 그래서 그것을 다 연결해서 하는 것이 바로 63빌딩이에요. 그래서 63빌딩은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79번. 79번이에요. 63빌딩이니까 63이 아니고 79번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9번은 어딜까요? 179번은 고려대. 예, 맞아요. 고려대학이에요. 성북고. 그래서 고려대 하면은 좀 축구 연상 되세요? 예, 고려대 뭐, 맨날 연대하고 싸웠어요. 맞죠. 아주 연고전, 고연전 해가지고 연고전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 양대 그 사합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그것만 하면 고대 하면은 이제 그런 집이 운동 난리예요, 집이. 그래서 축구. 그리고 예전에 그 고려대 출신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굴까요? 이상용. 이상용. 응원단. 응원 네. 단장이라고 해야 될까? 차범근이 맞아요. 고대 유명한 선수였고요. 음, 응원단은 이상용, 저기 뽀빠이 이상용. 이상용 뽀빠이. 예, 예.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대전고 출신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적에 저희 때만 해도 그냥 그 학교들끼리 그런 그 뭐랄까 시합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연고대 하면 수련 시간이라고 할까? 뭐 그래갖고 공설 운동장에 가가지고 막 학교 간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경연대회를 했어요. 막 간호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예전 과목에 지금은 아이들은 그런 과목이 없을 건데 아마 교련이라는 없어요. 과목이 있어요. 네. 있어요. 결혼이 있었어요. 우리도 있었어요. 우리는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학교가 막 경쟁을 하는데 이제 응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응원단장 모셔오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상용 씨를 모셔왔어요. 한 번. 어렵게. 그때는 굉장히 몸값이 큰 그런 분이었죠. 그 이상용 씨가. 그래서 와가지고 고대 뭐랄까 응원가를 막 가르쳤어요. 아카아카칭 뭐 이래갖고 고대 응원가를 따라 했던 기억이 나요. 학창 시절에. 바로 고대가 축구로 지금 축구 선수 대표적인 차범근 선수를 차범근. 얘기하시겠죠. 차범근 선수가 지금 완전 이제 노인이 됐지만, 어쨌든. 음. 그렇고, 또 고대 출신의 체육인으로 또 잘 알려진 스타가 있어요. 이 축구하고는 관계없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김연아죠. 김연아가 또 고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인물들을 갖고 있는 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0번대 해시태그만 한번 쭉 돌아봤어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뵐게요.